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만 가장 많이 진행해온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회원수 5만 7천여 명이 활동 중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가운데 실제로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저는 면허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정지 구제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 절차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여러 실제 경험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무료 질문을 남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축적된 실제 사건 데이터, 검찰의 구형 패턴, 법원의 선고 흐름과 결과를 GPT에 학습시켜 사건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벌금 가능 구간, 약식 구공판 진행 가능성, 실형 가능성,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터넷 추측이나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라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하단에 안내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테라퓨틱님 2025년 11월 22일 날 사건이고요. 친구 집에 술 마시러 가려고 친구 집 근처 골목길에 주차하다가 친구 와이프, 재수 씨죠. 차를 살짝 긁었고, 그래서 일단 주차를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친구와 친구 와이프한테 주차하다가 내가 살짝 긁었다 말했더니 친구가 아이 뭐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술 마시며 놀았는데, 그러다가 다 놀고 집 가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서 재수 씨를 동승했고 햄버거를 사러 가자, 음주인 채로 안 되죠 이러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사고 때문인지 1km 정도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섰고 도로에 차가 서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 이상하게 여겨서 음주 측정했고 적발됐네요. 농도는 0.118% 취소 수치였고, 현장 조사 시에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경찰이 왜 차가 섰냐 했더니 사고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제가 사고가 있었다, 친구 와이프 차를 제가 긁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 조사는 받기 전인데 확인해 보니까 음주 사고로 단순 음주가 아니고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니 증거 자료를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블랙박스에도 없고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음주 사고로 걸리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사고가 끼게 되면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데 술 마시기 전에 친구 집에 술 마시려 가려고 주차하다가 긁은 건데, 그러니까 술 마시기 전에 긁었다는 거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친구가 사실 확인서에 술 마시기 전에 주차하다가 긁은 게 맞다 자필로 써준 거 말고는, 그리고 동승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먼저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신 상황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 답변이 위로형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 꼭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음주운전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제 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음주사고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는데 음주사고 여부의 결정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행정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고요. 지금 구조를 보면 술 마시기 전에 친구 집 근처 주차장에 친구분 배우자 차량을 긁은 거고요. 이후에 술을 마셨고 술 마신 뒤에는 별도의 사고 없이 주행했습니다.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했고요. 즉 사고 시점과 음주 상태가 분리된 구조죠. 음주 사고로 보기 위해서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 진술입니다. 지금 가장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이 이거죠. 사고가 있었다, 친구 배우자의 차를 긁었다, 경황이 없어서 사실을 말한 건 이해되지만 이 진술 때문에 경찰의 시스템상 음주사고 의심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고가 술 마시기 전이었는지 음주 상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이건 다시 정리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친구의 자필 사실 확인서, 이건 의미 있는 자료죠.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경찰 판단의 참고 자료로는 충분히 사용됩니다. 동승자 처벌 문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상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잘 안 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종용했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부추긴 경우, 사실상 공동가담에 가까운 경우,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동승자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너무 앞서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갈 단계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정리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1, 4분기 기준 모두다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집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도로교통법 사건을 겪고 나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이번에 진짜 실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떤 건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형량 예측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례 분석입니다. 이 자료는 몇 개월 나왔다 같은 결과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준 양형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각 사건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법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책자에 담아두었습니다. AI 형량 예측이 지금 사건의 위치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도구라면 이 사례 분석 책자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로 이동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